이번 연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증시 다 통틀어서 상승률 1위가 누굴까?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연초부터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전 세계 증시 다 통틀어서 상승률 1위가 누굴까? 뭐 브라질 증시, 미국 증시로 S&P 500, 나스닥 이것저것 뭐 많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한국, 일본, 뭐 호주, 유럽, 그 중에 코스닥.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세계 1위, 우뚝, 로봇 2차전지 급등. 지금 보시면 올해 한 해만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넘었다. 나스닥을 넘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아르헨티나의 주가를 넘었대.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증시보다 아르헨티나 이번 연도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죠? 104% 가까이 됩니다. 100%가 넘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 작년에도 이거 방송했었어 사실. 아르헨티나 우리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은행에다가 1억을 넣으면 은행 예치한 금액 이자만 거의 한 50% 가까이 준대. 그럼 1억을 넣으면 5천만 원 이자로 나와. 10억을 넣으면 5억이 나와. 100억을 넣으면 50억이 나와. 150억. 그래서 얘기만 들으면 와 뒤집어지네요 코인이슈님 아르헨티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뭐해? 은행에서 50%를 주면 뭐해? 50% 받는 게 어떻게 돼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연초에 순댓국밥을 한 그릇에 10,000원에 먹었다 그러면 만 원에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연초에 똑같은 집을 갔는데 한 그릇에 얼마냐면 20,000원 부가세까지 다 해서 22,000원 한 그릇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더라도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돼요? 직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 달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물가 가치는 올라가니까 한 달 월급에서 주급으로 바뀌고 주급에서 1급으로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사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에서 증시가 30%가 못 올랐어. 코스닥보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뭐를 해지로 해야 될까? 주식을 사던가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사던가 부동산을 사던가 아니면 테더로 바꾸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던가 스스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 돈을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국가의 아르헨티나 증시보다 누가 더 높았다? 코스닥이 더 높았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상승률이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게. 연초 대비 100% 폭등한 기업이 54곳이라 그래요. 연초 대비 주가가 2배 된다고. 그래서 뭐 로봇 테마, 2차전지, 바이오 종목 뒤집어지죠. 그래서 1분기 아르헨티나 상승률이 24.5, 한국은 30, 미국 나스닥이 14.7, 나스닥보다 더 높았어 상승률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누군가 코스닥에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넣었다는 건데 자 코스닥이 30%가 상승을 했고 30%의 상승을 누가 견인했냐면 자 보세요.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3조 9,919억 4조 원의 물량이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자금이. 그리고 기관들은 2조 8,1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645억을. 그러면 외국인이랑 기관을 합치면 한 3조 정도 돼요. 얘네들은 시장을 빠져나갔어. 그리고 그 빠져나간 만큼 그보다 더 얹어서 4조 원가량이 개인들이 코스닥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번 연도 연초에 우리 코스닥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인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인이슈가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이거 1월 달쯤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요것도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인들? 신용거래, B2. 맞아. 기억하시네, 우리 서진님. B2로 인한 자금들이 들어왔다. 이미 1월 달에 코인이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요거. 지금 보시면, 코스닥에 있는 신용거래 융자가 9조 7,190억입니다.
이번 연도 1월 4일 기준에 신용거래 융자가 7조 5,300억이야. 7조 5,300억. 근데 이게 거의 상반기 한 3개월 동안 2조 7천억, 2조 2천억이 늘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코스닥 개인 자금들 4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4조 원 중에 2조 원 가량이 무슨 자금이다? 융자 자금이다. 와, B2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그쵸? 1월 달에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 신용거래 융자 자금이 2조 원 가량 들어온 거예요. 요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진짜 이게 아이러니해. 이번에 나스닥이 30% 올랐죠, 상반기에. 30% 오른 게 어느 수치랑 같냐면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대비 7조 원에서 9조 요거 빼버리면 28.9% 30%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에서 빌렸던 자금이 늘어난 퍼센티지가 30%야.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이번 연도 상반기는 개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뭐 신용 담보로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코스닥에. 코스피는 5.4%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28.9%.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코스피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애들이 있으니까 투자 성향도 좀 안전해. 조금 대출 받아서 해. 5.4%.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으니까 28.9%. 자, 그럼 이런 얘기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님,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한 게 무조건 다 잃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30%의 그 융자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는 인버스, 숏에 베팅하는 상품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대출을 자기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은 뭐 에코프로 올라가고 뭐 아까 우리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거 코인이슈가 냄새 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누구랑 좀 비슷하다. 주당 72만원 막 에코프로 치솟고 뭐하고 막 좋죠. 기분 좋습니다. 왜? 잘 나갈 땐 너도 나도 다 좋아. 근데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고 꺾인다면 내일 우리 한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 갈 겁니다. 아마 동결 갈 거예요. 인상 힘들 거예요. 왜 인상이 힘드냐? 지금 보시면 신용공여 잔고 우리 융자 받으신 분들 2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상반기에만 개인들이 대출이. 자, 이분들이 대출 이자를 얼마에 빌렸을까? 우리 1월 달에 배웠던 거 몇 프로나 말씀드렸죠? 코인이슈라 10%대. 적지 않은 이자입니다. 그러면 10%대 봤어. 만약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때려. 그러면 이거 살짝 올라간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PF 대출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지금 환율 따지면은 한국은행은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며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자금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면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이미 말을 해버렸죠. 중앙은행에서 오전에 이제 브리핑이 나올 건데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5월달에 연준이 FOMC에서 그 25bp를 들어 올린다? 그때 조금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은 그때 한 차례 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내일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코스닥이 지금 잘 나가고 상승률이 좋고 좋으니까 다 좋죠. 근데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이나 융자, 개인 신용, 담보로 맡겼던 것들 어떻게 돼요? 가격 빠지면서 시장에 헐값에 나오겠죠. 그러면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하락 속도는 더 가파를 겁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매물들이 나올 거고 이분들은 빚잔치 이제 시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아마 내일 금리 결정 굉장히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하는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가능성. 그래서 코인이슈는 아마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물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월달에 25bp 금리 인상해서 그때까지 좀 버틸만 하다. 그러면 또 동결 가고 3연속. 아니면 25bp 인상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이 뭐라 그럴까,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B2가 1월 달에도 코인이슈가 이거 B2 진짜 위험할 건데 터질 건데
똑같이 이거 얼마 가지도 않았어. 지금 워낙 막 은행들 뱅크런 나고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나와버렸어 이게. 물론 상승을 했고 수익을 보면 좋지. 근데 그게 익절이 되냐고. 숏배팅 걸었어. 숏배팅 걸었으면 또 수익을 못 받겠죠. 롱배팅에 걸었으면 뭐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진짜 이번 연도 위기다. 힘들다. 좋은 얘기 드리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현실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금, 정말 현금 잘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지금 시점에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막 리스크 있는 자산시장을 투자한다? 그러지 마세요. 자, 지금은 대출할 때 아닙니다. 있는 거라도 꺼야 될 때라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ean